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출범 한 달을 맞은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의 행정 추진 방식을 두고 협치가 실종된 일방통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5일 논평을 내고 집행부의 조직 개편안이 의회와 공유되지 않았음에도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설명했다며 지방직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등 주요 정책 역시 의회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육성과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핵심 현안에서도 이른바 의회 패싱과 사후 통보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의회를 정책 동반자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협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산 무안군수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고 3대 선결 조건 이행을 전제로 관계 부처와 책임 있게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안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민간공항 우선 이전과 1조 원 지원, 국가상단 조성 등 3대 선결 조건에 대해 내실 있는 이행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환영하고 최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국가산단 미분양 보증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정부를 비롯한 특별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성희 목포시장과 김원희 국회의원, 이영환 목포시의회 의장이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대학통합과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오늘 10일까지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10일까지 두 대학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의대 신설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소모적인 대립을 자제하고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서부권의 치료 가능 사망률과 중증 응급 환자 사망률이 동부권보다 월등히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단순히 인구수나 기계적 지역 안배가 아닌 의료 취약지 주민의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부권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문화연대가 목포대학교 국립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정부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목포문화연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전남 서부와 동부권이 협의를 진행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전남 서부권 100만 주민의 생명권과 응급의료 환경 개선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는 재협상에서 책임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6년 동안 지속된 목포대 의대 설립 절차를 즉각 확정하고 서부권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박성현 광양시장이 항만공사 통합이 항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시장은 5일 광양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만공사 통합이 지역 균형 성장의 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해운시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사 관리와 안전감독 기능이 중앙으로 분산되거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항만별 위험 요소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 중대재해 위험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여수 광양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지역 산업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등과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수익성은 높은 특정 대형 항만으로 투자가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지역 항만의 투자 기반을 고사시키고 지자체 간 소모적 갈등만 야기하며 국가 전체의 항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순천시가 1조 8,020억 원 규모로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순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폭염 대응과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으며 순천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과 폭염 재난 대응 사업,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타당성 용역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순천시 3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8월 12일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용수 확보 상황과 저수지 관리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고흥 지역 주요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낮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고흥군은 저수지의 담수 용량 관리와 수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상 예보에 따라 양수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수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로 준설 등을 통해 담수 능력을 끌어올리고 용수 공급 시간을 조절해 손실을 줄일 방침입니다. 전남 광주 해남 솔라시도에 2조 원 넘게 투입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폭증하는 인공지능 연산 수요를 감당할 국가적 첨단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게 핵심인데요. 한반도 최서남단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될 전망입니다. 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착공! 하나, 둘, 셋! 버튼을 눌러주세요! 힘찬 구호와 함께 오색 축포가 하늘을 수놓습니다.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일대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착공식 현장엔 부총리와 지자체장,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출발을 함께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AI 컴퓨팅 센터는 단순히 이런 건물이나 어떤 인프라 환경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토큰을 생산하는 토큰 팩토리로서 이 토큰 진흥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가로서도 대한민국이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으로 대규모 데이터 처리 시설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전력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탓에 수도권 유치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넓은 부지와 신재생 에너지 기반을 갖춘 해남을 최적지로 꼽은 이유입니다.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앞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거대한 두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수도권의 전력난을 피하고 이곳의 풍부한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으로 삼는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센터로 만들겠습니다. 해남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 관련 인재가 모이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정부와 대기업이 손을 맞잡은 대규모 민간 합작 사업입니다. 정부 공모를 거쳐 지난 5월 삼성 SDS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확정됐고 사업을 전담할 특수 목적법인 설립도 마쳤습니다. 정부와 민간 참여사들이 초기에 4천억 원을 투자하고 이후 추가 자금을 조달해 모두 2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실제 건립될 시설은 축구장 7개 크기와 맞먹는 약 5만 제곱미터 부지에 전산동과 운용동 등을 갖춘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센터를 가동할 전력은 모두 80메가와트 규모로 구축되고 오는 2030년까지 고성능 연산 장비인 GPU를 5만 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합니다. 내부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성능을 검증하는 연구개발 전용 공간도 마련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광주에 들어설 반도체 공장과 연계해 지역의 산업 지형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글로벌 AI 공급망이 통째로 다시 짜이는 지금 기업들은 반도체와 전력, 첨단 제조 역량을 모두 갖춘 최적의 거점을 찾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가 바로 그 확실한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 역시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3단을 조성하고 미래형 도시를 만들어감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조성 공사는 앞으로 28개월 동안 진행되고 202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시설이 완성되고 가동이 시작되면
지역 균형 발전의 실질적인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전남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대학 간 협상 결렬로 표류하는 가운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중재로 오는 8월 10일까지 추가 협상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의대 신설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동서부권의 대립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본부와 의과대학 배치를 둘러싼 국립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전남 국립의대 유치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특별시가 교육부 협의를 거쳐 대학 통합 신청서 제출 시한을 오는 8월 10일로 연장하며 막판 협상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민영배 특별시장은 지난 2일 양 대학 총장을 비롯한 단체장들과 긴급 회동을 열고 의대 설립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양 대학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민 시장은 원점 재논의를 요청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한 오는 8월 10일은 2030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 절차상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연장 기한 안에 양 대학이 합의에 도달해야만 정부 공모 절차를 차질 없이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지역 정치권은 지난 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목포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는 36년 전 최초 건의 이후 역대 정부가 약속해온 국가적 책무이자 지역민의 생명권이 걸린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통합특별 전국 최대 도서 지역인 서부권의 상급병원 부재와 높은 사망률 등 열악한 의료 현실을 짚으며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유치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발표한 동부권과 서부권의 의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발표가 있었는데 그 발표대로 통합특별시가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대학본부와 대학병원을 순천대가 가져가고 그 양보안을 발표했었는데 그 안이라도 저는 순천대가 수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동부권 지역사회에서도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동시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4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동부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부권의 경우 대규모 산업시설이 집중돼 산업재해와 중증 외상 발생 위험이 상존하지만 상급 종합병원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와 통합특별시에 동부권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동시에 설립하고 의대 설립을 위한 공론의 장을 즉시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동부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동시 설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이자 통합특별시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운명의 8월 10일 30년 넘게 이어져 온 지역의 수건 사업 앞에서 양 대학과 기존 전남 동서부권 지역사회가 극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김산 무안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안경찰은 4일 오전 9시쯤 수사관 5명을 무안군청에 보내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1시간 반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군수 지지를 선언한 지역단체와 관련해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무안군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민영배 전남광주특별시장에게 무안군이 군 공항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맞느냐, 기존에 합의된 게 있는데 합의대로 하면 되는 건 아니냐며 국가정책이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면 협력해야 하고 이걸 안 해주면 협조 못한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무안군은 민간공항 우선 이전과 1조 원 규모의 지원,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가산단 조성 등
3대 선결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산단 미분양의 절반을 보증하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국가산단 지정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생겨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파행을 겪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참사 여파로 임시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유해 수색을 철저히 마친 뒤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내년 초 재개항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습니다. 허위로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돌려 축의금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는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양경찰은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대화방에 아들의 결혼 소식과 함께 신랑 신부 측 계좌번호 등을 담은 모바일 청첩장을 올린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아들은 이미 결혼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는 뒤늦게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공지하고 사과했지만 이미 수백만 원을 계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경찰이 무인 점포를 파손하고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A군은 지난달 10일 광양 중동의 한 무인 점포에서 망치로 계산기를 여러 차례 내려쳐 현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범행에는 또 다른 10대 남성 B군도 함께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지난 5월부터 광양 일대 무인 점포에서 무전 취식하거나 다른 무인 매장에서도 4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A군에 대한 긴급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조치했으며 B군의 경우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수 월호해역 일원에서 양식 어류를 긴급 방류했습니다. 방류된 어류는 조피볼락 17만 마리로 앞서 해양수산과학원 등의 질병검사를 거쳐 적합성과 안정성이 확인됐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방류와 함께 권역별 어장 예찰을 강화하고 양식어가의 액화산소 공급을 지원하는 등 고수온 특보 상황에 맞춰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전남 광주에서는 등량만과 여자만, 가망만 등 일대에 고수온 경보가 발효 중이며 완도 넙치 양식 양식장에는 어류 11만 6천여 마리가 폐사해 4억 9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안전한 여름철 피서 환경 조성을 위해 8월 말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주요 계곡과 하천 90곳과 해수욕장 52곳을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안전장비를 비치하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안전관리요원 근무 실태와 시설 상태를 불시 점검합니다. 위험구역은 무단 출입자와 입수자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휴일 비상근무반 편성과 함께 경찰과 소방, 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급 연락망을 구축해 인명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올여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위험구역 출입 자제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피서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가 국립목포해양대, 목포과학대와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베트남 호치민에서 전남 서부권 공동유학 박람회를 열고 우수인재 확보에 나섰습니다. 목포대는 지난달 30일 호치민 기술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복수학위와 교육 프로그램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학 박람회에서는 현지 예비 유학생과 유학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학 설명회와 맞춤형 진학 상담을 진행하고 기숙사 입사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등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정부의 대학 지원 사업인 앵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